이쪽은 물방울이 있지만 이쪽은 물방울이 안 지고 물이 퍼져요. 그 말은 여기는 지금 코팅 능력은, 발수 능력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니고왁스 코튼 프루프라는, 얘는 폴리 합성 소재에 쓰는 발수 코팅제예요. 자, 지금 이 호수로 계속 뿌리고 있는데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물이 없어요. 물방울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완전 이거 물건이에요, 물건. 무려 한 달 동안 계속된 실패에 너무 힘들어서 이 영상 제작도 그리고 저희 텐트도 포기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희와 비슷한 고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끝장을 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해냈습니다. 좋은 발수 코팅 후기에선 물 잠깐 뿌리고 성공했다 하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 워낙 철두철미해서 물을 20분간 계속 뿌리면서 통과할 때까지 실험을 했어요. 오늘 그 시행착오 과정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세탁업체에 맡기지만 마시고 실패 없는 이 제품과 이 방식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텐트가 2개가 80만원 아꼈거든요. 저번에 저희 텐트 세척을 했는데 그때 여기 홈스타 뿌리는 곰팡이 싹 900ml 제품 거품형 타입으로 여기 전체를 이 고압 분무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세척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거의 98%의 때가 다 지워지고 심하게 남은 물때가 지워지질 않았어요. 근데 요렇게만 텐트 세척을 하니까 락스기나 이 알칼리 성분들이 안 좋다고는 해요. 근데 그때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면이 흠뻑 젖어서 천장에서 물을 뿌리면 아래쪽으로 투가 될 만큼 흠뻑 다 적셔놨어 가지고 거의 다 해소가 됐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찝찝함에 오늘 또 새로운 세척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저번 시간에 알칼리 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세척을 했기 때문에 중화 작업을 해볼 거예요. 요거는 일반 더 클래스 카샴푸인데, 카샴푸도 산성 카샴푸가 있고 알칼리 카샴푸가 있고 중성 카샴푸가 있어요. 얘는 퓨어 스킨 S 산성 샴푸입니다. 이 카샴푸. 그래서 혹시 모르게 남아있을 알칼리 성분들을 이 산성 카샴푸를 통해서 중화를 시키고, 혹시 또 남아있을 이 산성 카샴푸의 잔액들은 마지막 중성 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세척함으로써 마지막으로는 발수 코팅 그리고 심실링 작업까지 뭐 세척하는 김에 한번 다 해볼까 합니다. 원래 이 발수 코팅제를 산 거는 처음에 여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엄청나게 밑으로 안으로 막 새더라고요. 이 텐트들이 흠뻑 젖고 나니까. 그래서 이거 무조건 발수 코팅 해야겠다 싶었는데 이게 싹 말리고 나니까 다시 발수가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직접 물을 뿌려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방울 져서 내려오는 게 보이죠? 네. 이 부분은 제가 캠핑을 할 때 바깥쪽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받는 부분이었어 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렇게 비가 오면 좀 불안정하긴 했는데 이 발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알칼리로만 세척을 흠뻑 하고 말렸는데 발수가 살아 있어서 신기했어요. 이게 원래 면 자체의 능력인지 아니면 그 발수 코팅제가 남아 있었는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발수가 살아 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시면 이쪽은 물방울이 있지만 이쪽은 물방울이 안 지고 물이 퍼져요. 그 말은 여기는 지금 코팅 능력은, 발수 능력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혹시나 안에 면이 단단해서 틈이 없어서 물이 못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방울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발수 능력이 없어졌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부분 이렇게 발수 능력이 없는 것도 있고 발수 능력이 살아있는 것도 있고, 이 부분에 비해서 발수 능력이 저하가 된 거예요. 저기에서 발수 능력이 더 저하가 되면 방울이 생기지 않고 물이 펴져서 발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굳이 알칼리로 세척을 하질 않아도 원래 텐트를 오래 쓰다 보면 당연히 햇빛을 맞고 이러다 보면 이런 현상들은 어느 텐트든, 면 텐트든 폴리 텐트든 어디든 일어납니다. 저기 위에도 보면 지금 방울 져 있는 곳이 보이고 방울 없이 물이 펴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방울이 져 있다고 해도 저 위에 저 한 자리에 물방울이 계속 있게 되면 쟤도 결국 스며들어요. 이 텐트 발수는 PU 발수라는 거를 많이 하는데,
걔가 친수성이라서 물과 오래 닿으면 물과 반응을 해버려요. 반응이 안 돼야 이렇게 방울이 지는데 결국 얘도 오래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원래 뭐 타프든 면텐트든 오래 쓰다 보면 당연히 원래 저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발수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발수 코팅을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보시면 제가 얘를 사용을 했어요. 지금 여기 물만 넣어 놓은 건데 저는 이 압축 분무기가 뭐 다 똑같겠거니 세차장만큼의 그런 스노우 폼은 못 나오겠거니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잘 보세요.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끝났어요. 이게 훨씬 곱고 훨씬 부드럽고 훨씬 잘 골고루 펼쳐지는데 오래 이 상태를 유지해줘요. 이 앞전에 썼던 제품은 잠깐 골고루 나오더니 푸시시시 끓으면서 이 올바른 분사가 되질 않았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같은 양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분사를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 압축 분무기가 다르구나, 제품마다. 이제 산성카 샴푸를 가지고 세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산성카 샴푸를 압축 분무기를 통해서 뿌릴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카 샴푸 1 물 100 정도를 쓰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을 100에서 300 정도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제품 1대 물 100의 비율로 카 샴푸를 배합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1리터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번 할 때 여기 20리터 들어가니까 이거 50통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하나면 텐트를 엄청나게 하고도 남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깨끗한 장갑을 끼고 용액을 뿌린 다음에 이 잘 안 젖은 부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손으로 살짝 이렇게 돌려주는 게 또는 걸레를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다 텐트에 이게 잘 먹네요. 액으로 크게 대충 뿌리고 손으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 산성카 샴푸 뿌려놓은 거를 다시 물로 헹궈 내겠습니다. 물때가 지워지진 않네요. 여기 보시면 이 거뭇거뭇한 이 물때들이 아직 그대로 자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전에 저희가 알칼리 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뿌렸을 때 이게 엄청 지금 연해진 거예요. 원래는 엄청 진했는데 물자국을 제가 한 6개월 정도 그냥 방치를 했는데 요거는 안 되네요. 이거를 삼성 카샴푸를 뿌리고 문질러야 되는지 아니면 요 물자국은 따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다시 연구해서 물자국 전용 편으로 다시 찾아뵙겠고 오늘은 이제 마저 헹궈내겠습니다. 요 2리터 한 통으로 옆면 하나와 정문 하나가 다 되네요. 확실히 젖어있는 텐트에 하니까 용액도 잘 먹히고 또 아무래도 뭐 수분기가 있다 보니까 뭐 어떤 케미컬 반응도 훨씬 더 잘 일어날 테고 하다 보니까 알칼리 하고 나서 바로 산성하시고 바로 중성하시고 하는 게 시간도 아끼고 용액도 아끼고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네, 이제 중성 카샴푸로 한 20분 정도 불려놨는데 이제 요걸 헹굼으로써 이 모든 세척 단계는 끝입니다. 여기 중성 카샴푸는 제가 조금 시간을 두고 오래오래 물을 흘릴 거예요. 이 보통 집에 고압 분무기, 고압 세척기, 폼 트랜스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사용하면 오늘 제가 했던 것보다 거품이 훨씬 잘 나오고 훨씬 풍성해져요.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저같이 하시면 되고요.
요거 물을 다 충분히 헹궈낸 다음에는 바로 발수 코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텐트가 이렇게 충분히 젖고 나면 이 물이 면 텐트 속으로 투과가 되어서 이렇게 텐트 내부로 오게 됩니다. 뭐 여기 실밥 쪽을 통해서든 이렇게 조금씩 투과가 되게 돼요. 근데 그래서 이게 기본 방수인데도 발수가 사라지면, 근데 엄청 오랜 시간 많은 양의 비를 맞게 되면 이렇게 물이 또 새는 현상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면 텐트를 처음에 살 때도 이럴 수 있다라고 원래 안내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발수 코팅을 저는 바로 다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통은 뒤집어서 안에 충분히 물로 그전 세제들을 헹궈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맑은 물을 받아서 요렇게 이 펌프질을 한 번 더 해서 요 올라오는 관 안에 있는 거품들, 저는 이제 발수 코팅을 할 거라서 지금 여기 남아있는 중성 세제들을 전부 다 관 세척도 하고 요런 식으로 물통 안에는 이제 계속 몇 번 헹궈서 요렇게 이제 깨끗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발수 코팅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니고왁스 코튼 프루프라는 제품이고요. 자, 발수 코팅 하기 전에 이렇게 펴놓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펴 놓겠습니다. 어떻게 발려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용액이 잘 안 보여요. 하긴 안 보이겠죠? 안녕하세요, 캠핑 앤 디테일입니다. 오늘은 발수 코팅을 해볼 건데요. 우선 발수 코팅을 하려면 재질을 알아야 돼요. 제가 요게 면 텐트라고 면 전용 발수 코팅제를 사용해 봤는데 약간 덜 되는 느낌이에요. 이게 제가 호수로 이 물을 막 엄청 계속 오래 뿌려봤는데 여기가 젖진 않고 약간의 물방울은 지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좀 환공포가 올 만큼의 구슬구슬 지면서 뭔가 이 발수가 엄청 잘 되는 걸 원했는데, 뭔가 약간씩 아쉬워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제 에어 텐트는 면 35%, 폴리 65%의 면 PC 재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폴리가 섞여 있어요. 면 전용 발수 코팅제를 쓰니까 그 35%의 면 쪽에만 발수가 된 것 같아요. 딱히 이게 더 좋아지는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면 TC 재질에는 100% 면 전용 제품을 쓰면 안 되고 요 제품을 써야 되더라고요. 얘는 니고왁스 발수 코팅제인데, 니고왁스에도 100% 면 전용 코팅제가 있고, 얘는 폴리 합성 소재에 쓰는 발수 코팅제예요. 그래서 100% 폴리 텐트에도 써도 된다고 하고요. 제가 그래서 이 업체에 저는 면 35, 폴리 65인데 면 전용을 써야 되냐 이거를 써야 되냐 하니까 이 제품을 쓰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으로 발수 코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솔라 프루프라는 제품으로 자외선도 차단을 해준다고 해요. 저희 특히 면 텐트 같은 경우는 자외선 차단을 해주면 좋은 게 실내가 덜 더워져요. 그 블랙코팅 타프와 일반 타프의 차이처럼 이 제품은 물과 섞는 게 아니고 바로 뿌리는 거예요. 이게 2.5L짜리인데 여기 분무기를 다 줬더라고요. 같이 달아서 뿌리라고 돼 있는데, 저는 요거 보다가 압축 분무기가 있기 때문에 압축 분무기로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텐트를 젖은 상태에서 뿌려야 되는데요. 이 텐트가 물을 머금고 있을 때 일단은 이게 수용성이다 보니까 뿌리면 젖어있는 텐트 속으로 잘 스며든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다 마르고 나면 코팅제만 남아서 이게 코팅이 되는 원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많이 뿌렸을 때, 과도포 됐을 때는 여기 물방울들이 생긴다 하는데, 그거는 요 스펀지를 같이 주더라고요. 이걸로 이렇게 살짝씩 펴발라주고 그렇게 해서 바르면 될 것 같습니다. 발수 코팅제 뿌리고 나서 물방울 생겼을 때 그냥 두면 그대로 굳어서 자국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펴 바르도록 하고,
이 스펀지가 마른 상태에서는 닿으면 모든 걸 흡수하니까 제가 뿌린 발수 코팅제가 다시 여기로 흡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일단 발수 코팅제를 어느 정도는 적셔 놓고 펴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라프루프로 이제 발수 코팅을 하고 하루 말려둔 거예요. 그늘에서. 이제 한번 물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호수로 물을 그냥 직사로 쏘고 있어서 계속 오래 쓰면 살짝 스며들긴 하는데, 네, 물을 한참 뿌린 뒤에 지붕 상태인데, 자동차 발수 코팅이나 유리막 코팅을 했을 때만큼 방울이 잘 젖이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이 제품은 도킹 커넥터 제가 가지고 있는 면 스킨인데, 얘도 면 TC 재질이고요. 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장박을 하면서 가장 많이 더러워지고 햇빛을 보고 가장 많은 손상을 받은 스킨이에요. 그래서 얘를 제가 락스 성분이 섞인 곰팡이 싹 제품으로 중화 작업 없이 곰팡이 싹만 하고 물로 충분히 헹군 상태인데, 그렇게 해놓고 제가 이거 물을 뿌려보니까 물이 바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홀리데이 발수 스프레이를 뿌려서 제가 얘 발수를 했는데, 전에는 이게 발수 스프레이인데 한 요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뿌렸는데, 그거보다가 제가 일단 해보니까 요 정도 거리, 한 10cm 정도 거리에서 그냥 꼼꼼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요렇게 하는 것과 한 20cm에서 하는 것과 발수 효과 차이가 엄청 커요. 결과가 엄청 달라져요. 그래서 가깝게, 멀리서 넓게 뿌린다는 생각 말고 가까이에서 꼼꼼하게 이렇게 뿌린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과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 얘는 물 뿌리면 바로 물이 먹었어요. 자, 지금 이 호수로 계속 뿌리고 있는데,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물이 없어요. 물방울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지금 이 면 재질을 보셔도 여기 물방울 2개 요 정도 남아있고, 없어요. 여기에 물방울 하나 정도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은 물이 없어요. 물방울이 완전 이거 물건이에요. 물건. 텐트 처음 왔을 때보다 발수 능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와, 이게 이렇게 발수가 될 수 있다는 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 여기 아래쪽을 한번 보시면 이쪽은 물이 좀 남아있죠. 제가 발수할 때 요쪽 한 줄을 깜빡했나봐요. 이쪽은 이렇게 물이 머금어요. 니고악스 발수 코팅제를 했을 때 걔는 일단 저 텐트를 적셔 놓고 거기에 용액을 뿌린 다음에 다시 말리고, 어쨌든 과정도 번거로운데, 면 전용 발수 코팅제를 2-3번 작업을 반복을 했을 때 이 정도의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니고악스 폴리 전용 발수 코팅제를 사용을 했을 때도 이 정도의 물방울이 살짝 맺히기는 하지만 붙어 있고, 그리고 요쪽처럼 물방울 치고는 조금 너무 넓은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씩 맺히는 게 아니고 넓은 물방울이 이렇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흡수가 돼요. 이게 니곽스 제품을 제가 한 번 뿌린 것도 아니고 수차례 반복해서 뿌려봐도 더 이상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발수 스프레이를 뿌리니까 그냥 이렇게 물방울이 없어요. 어쩌다 한두 방울 정도 있지. 그래서 지금
여기가 분명 아까 호수로 엄청나게 물을 뿌린 부분인데 휴지를 갖다 대도 물이 흡수가 안 돼요. 휴지를 지금 여기 갖다 대도 그냥 휴지가 떨어져요. 물기가 아예 없어요. 뭐 요런 물방울 한두 개 있는 곳에 휴지를 갖다 대면 뭐 이렇게 붙을 수는 있겠지만, 와, 이거 정말 너무 물건이에요, 물건. 와, 거의, 야, 이거는 뭐 이게 15분? 그러니까 스프레이 그냥 칙 뿌리고 한 15분 정도 말리고 그리고 나서 물을 뿌렸더니 어쩜 이 텐트가 이렇게 바뀌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이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보고 저도 이걸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점은 그냥 캠핑 가서 피칭 한 김에 뿌리면 돼요. 마른 상태에서 뿌리는 거고 그 위에 먼지가 좀 있어도 이게 스프레이이기 때문에 좀 날려줘요. 요런 뭐 먼지 같은 경우는 스프레이 뿌리면 얘 그냥 날아갑니다. 우와, 너무 추천합니다. 자, 여기 요런 물방울 보이시나요? 요 상태는 20cm 정도에서 대충 뿌렸을 때 이렇게 됩니다. 물방울이 지지만 붙어 있죠. 이게 방수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요렇게 물방울이 지지만 좀 붙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니곽스 방수 코팅제들을 썼을 때는 이거보다 물방울이 더 많았어요. 근데 10cm 정도에서 뿌렸을 때는 보시다시피 물방울이 뭐 한 개, 두 개 뭐 그리고 나머지는 아예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10cm에서 뿌렸을 때와 20cm에서 뿌렸을 때 차이가 또 많이 나네요. 그래서 무조건 뿌리실 거면 조금 가깝게, 너무 멀리서 연기를 스치듯이 지나치지 마시고 좀 직사로 정말 뿌린다라는 생각으로 한 10cm 정도. 일단 저는 면 TC 재질 기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타프 같은 곳에도 뿌렸을 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